이 머리카락이 빠질까봐 샴푸를 무섭잖아. 안 하는 사람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한 올 한 올 다 소중한데. 네. 정말 탈모는 할아버지 때 탈모가 있으면 아버지 때는 괜찮고 격세 유전이라고. 치료의 대원칙은 머리카락에 한 올이라도 있을 때 잘 지키자.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박소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원장님, 요즘 이것 때문에 정말 고민이신 분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병원에는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네. 원장님은 괜찮으신가요? 네. 아니, 이게 진짜 유전적으로 탈모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원래 머리숱이 많았다가 갑자기 우수수 떨어지는 분들, 또 모발이 날이 갈수록 점점 가늘어지는 분들도 있고요. 아, 이거 정말 한 올 한 올 소중한 내 머리카락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낼 수 있을지 오늘 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 도대체 왜 생기는 겁니까, 탈모? 일단 탈모도요, 우리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노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아, 또 노화인가요? 너무 슬프죠. 너무 이렇게 슬퍼.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 아니, 그 탈모도 그러면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어떻게 거기 나뉘나요? 얘기를 하자면 네. 일단은 이제 노화에 의한 탈모는 우리가 모두 겪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의 탈모의 종류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네. 휴지기 탈모라는 거 굉장히 흔해요. 휴지기 탈모요? 네.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고 나서 3개월 후부터 머리가 빠지는 거. 뭔지 우리가 알겠다. 네. 출산을 하고 나서 네. 수술을 하고 수술하고 나서 나서? 열병을 앓고 나서 또는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진다. 오, 저 이제 많이 경험해봤어요. 맞아요. 예. 그게 이제 휴지기 탈모증이고요. 아, 그게 휴지기 탈모. 네. 그리고 이제 남성용 탈모, 여성용 탈모. 네. 이제 호르몬에 의한 탈모죠. 음. 그리고 원형 탈모. 원형 탈모. 네. 동그랗게 머리 빠지는 거.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곰팡이 감염 때문에 생기는 탈모도 있고요. 아, 그래요? 세균에 의한 탈모도 있고, 아. 그리고 또 흔한 탈모가 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쥐어 뜯는 거. 아, 쥐어뜯는 것도 네. 탈모인가요? 그게 이제 네. 시민성 탈모, 아. 그다음에 이제 뜯어서 생기는 탈모. 네. 근데 오. 그게 이제 원형 탈모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네. 쥐가 파먹은 것처럼 많이 빠져요. 오. 그래서 그냥 이제 병적인 탈모하고 내가 뜯어서 생긴 탈모는 그렇게 또 구별이 아, 된다. 이게 내가 뜯어서 생기는 탈모라는 게, 그러니까 뜯었을 때 머리가 뽑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뜯기 시작하면 그냥 계속 빠지는 뭐 그런 증상인가요? 내가 뜯었어. 아, 뜯어서 생기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뜯는 이렇게 뜯다가.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맨날 뜯어요. 아, 그렇게 하다가 네. 탈모가 또 될 수가 그렇죠. 있네요. 뭐 탈모의 종류 진짜 생각보다 이것저것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탈모하면 일단 유전. 네. 유명한 사자성어 있잖아요. 격세 유전이라고. 정말 탈모는 할아버지 때 탈모가 있으면 아버지 때는 괜찮고 그 다음 세대인 이렇게 넘어간 건가요? 뭐 어떤 건가요, 진짜? 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네.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안심했는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 유전이라는 네. 게 그렇게 한 대를 건너서 꼭 나타난다.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떨어지지가 않아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한테 있었다, 할아버지한테 네. 있다. 이제 그 탈모가 그러면 나한테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는 가능성이 네. 높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머리가 없다, 할아버지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네. 20대부터 병원에 오셔서 저 약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미리 생각보다 관리하시는구나. 많아요. 네. 예방 차원에서. 그러면 이제 의사인 저는 이거 약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괴로운 경우도 있죠. 보통은 이렇게 또 남성분들이 탈모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데, 여자들도 보면 요즘 흔히 탈모들이 좀 나타나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너무 많죠. 그러니까요. 이제 여성들의 탈모는 남자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남자들은 이제 이 헤어라인이 뒤로 후진을 한단 말이에요. 후진. 그래서 대부분은 알아차려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이마가 넓어졌지? 근데 여성용 탈모는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양상이 다른가요? 네,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날 보니까 내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있네, 이렇게 네네네.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 차이가 뭐냐면
여성분들은 왕관형 탈모. 왕관. 네, 이게 여왕이라서? 후지드라는 게 아니라 이쪽이 없는 거예요. 아, 여기가. 네, 그러니까 왕관을 쓴 부위가 그쪽이 이제 빠진다라고 해서 왕관형 탈모라고. 그래서 왜 어머님들 그 홈쇼핑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꼽는 거 있어요. 여기만. 맞아요. 가발, 위에가 좁은 홈. 가발. 맞아요. 아, 그래서 그런 가발이 네, 나오는 네. 이유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앞에는 뭐 그게 좀 괜찮은데 그런데 봐줄 만한데 위에가. 위에가 이건 또 원형 탈모랑도 조금은 다른 얘기죠. 그렇죠. 원형 탈모는요, 진짜 동그랗게 거기가 동전처럼. 그냥 살이에요. 그냥 살로 네, 된 거. 머리가 없어요. 그러면 탈모가 그 생기는 뭐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가 있을까요? 유전에 의한 것도 지금 잠시 좀 언급을 하셨지만 유전에 의한 거, 네. 그다음에 호르몬에 의한 거. 호르몬. 그러니까 우리가 갱년기 되면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게 여성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 몸에 콜라겐을 만들어주고 네. 모발을 잘 자라도록 해주는 건데 이제 이게 없어지면 갱년기가 되면서 머리가 훅 빠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에도 그 5알파 리덕타제라는 게 있는데 어렵네요. 그 효소하고 연관돼서 이제 민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르몬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경우가 그럼 굉장히 그 많고. 호르몬이 많으면 머리가 빠지는 건가요? 아니면 적으면 빠지는 건가요? 많으면 네. 빠지는 거예요. 아, 많으면. 그래서 그 효소가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게 이제 그 약들인가요? 네, 약들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좀 스트레스랑도 상관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이렇게 빠지고 잠을 네. 못 자도 빠지고 이게 이제 원형 탈모의 원인인데 원형 탈모도 원인을 아직 잘 모르기는 해요. 원형 탈모. 단지 자가 면역 질환이 아닐까. 오. 우리 모근을 파괴하는 세포가 내 몸에서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오, 네. 그러다 보니까 내 거를 내 거로 인식을 못하고 남의 걸로 인식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해서 머리가 네. 한 올도 못 나게. 네, 거기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빠지는데 보통 그렇게 그 기전이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 게 네네.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거나 잠을 못 자거나 하게 되면 그런 체계들이 흔들리면서 모낭이 파괴되는 이런 원형 네. 탈모가 생기겠고 어쩔 수 없이 염색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염색하시는 분들 중에 탈모가 생각보다 많아요. 난가 봐. 요즘 머리가 너무 가늘어져요. 그러니까 염색을 하게 되면 염색이 굉장히 강력한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염색을 하게 되면 이제 두피에 자극이 되고 네, 두피에 맞아요. 자극이 되면서 가렵다 보면 머리가 또 빠지고 이게 막 순환이 되는데 악순환이 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으면서까지 염색을 해야 된다라는 분들을 보면 이제 마음이 좀 되게 아프긴 아니 한데요. 근데 어떻게 이거 감추고 싶다고요. 그쵸. 흰머리 어떻게 자꾸나. 헤나도 마찬가지. 저 염색 안 해요. 헤나해요. 아, 헤나 하시는 똑같은 분들도 거죠? 똑같아요. 네, 헤나라고 더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염색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 어차피 이거저거 다 망하는 거 하는 그냥. 그리고 솔직히 또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특히 왜 환절기일 때 가을 되면 털갈이 한다. 털갈이 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가을 돼서 그런 거라고 또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털갈이의 계절이 없는 건 사실이죠. 네. 이제 동물들의 털갈이 네. 계절이기는 한데 가을이 돼서 뭐 머리가 더 많이 빠진다, 건조한 계절이 돼서 더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그냥 저는 두시지 말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안심했는데 이건 가을이라 그런 거야 이러면서 그만큼 빠지고 네. 그만큼 이제 다시 자라나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괜찮지만. 그만큼 빠지고 그게 이제 회복력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머리가 빠지는 거겠죠. 100개 있다가 90개로 줄고 80개 줄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하루에 몇 개 빠진지 아세요, 머리? 정상적으로 하루에 100개까지 빠지는 거는 정상이다. 하루에 라고 봐요. 100개까지는 네. 한번 날 잡아서 세볼까 봐요. 아니야, 안 세보셔도 돼요. 세지 말까요? 그런데 이렇게 세보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이제 교과서상으로는 하루에 100개까지가 정상이고 네. 그 이상 빠지면 우리가 병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환자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평소보다 많이 빠질 때 그러니까 털갈이 하나? 라고 느낄 때 이때는 뭔가 신경을 써야 될 때다. 뭔가 좀 의심을 해야 되긴 해야 되는군요. 그럼요. 일상에서 많이 빠질 때는 검사를 해봐야 된다. 검사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이 오면요, 두 발 당겨보기. 당겨보고. 그러면 이 아까운 머리를 왜 당기세요?
하시는데 한 올 한 올 다 소중한데 이게 한번 이렇게 당겼을 때 5배 이상 빠질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평소보다 많이 빠질 때는 사실은 갑상선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죠. 당뇨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전신 질환이 있을 때도 빠질 수가 있고 다른 질병과 또 연관성이 있을 그래서 수 그런 있고. 피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치료의 대원칙은 머리카락에 한 올이라도 있을 때 잘 지키자. 그렇죠. 진짜예요. 아무것도 안 남아있으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많이 빠지고 오면 이미 지난 거죠. 다시 왕창 나게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 미녹시딜이라는 약. 네네. 이게 원래 무슨 약이었냐면요. 고혈압 치료제였어요. 부작용으로 머리털이 나더라. 발기부전이라든지 성욕감퇴라든지 여성분들은 그 약을 만져서도 안 되는 약이에요. 무조건 조심하셔야 되고요.